안녕하세요. 효림파파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성기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영어 독서의 필요성입니다. 왜 영어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와 영어 원서를 비교해 보면서 영어 원서가 영어 그림책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영어를 체득하려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영어 독서는 어쩌면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책이 없는 영어 습득은 감히 상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만큼 영어 그림책 혹은 영어 책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습득을 위해서 영어 그림책을 활용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어 소리, 영어 글과 의미의 연결을 도와준 제1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영어를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는 바로 언어 자극, 소리이든 문자이든지 간에 그 언어 자극과 의미를 연결하는 그 순간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아이는 머릿속에 어휘 블록들을 가지고 영어 체계를 완성해 갑니다. 서서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지고 계속해서 많이 듣다 보면은 암묵적인 영어 문법이라고 하죠. 그런 영어 문법들이 서서히 쌓이면서 영어 체계가 머릿속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국어, 즉 우리말을 이런 방식으로 습득을 합니다. 부모의 발화, 책, 영상,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언어 자극과 그 다음에 의미의 연결을 통해서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그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말 체계가 머릿속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 영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자료나 영어 매체 중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책입니다. 영어 책 속에 있는 글밥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리고 아이는 책 속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활발하게 머릿속에서 의미를 파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영어 책이야말로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서 활용하는 환경이라면 더더욱더 이런 자료나 매체들은 더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혹은 모든 일상생활이 우리말, 즉 영어가 아닌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습득하려면 영어를 가진 어떤 매체나 자료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책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떨 때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어떨 때는 이해가 잘 되다가 서서히 약간씩 그런 어휘들을 알게 되고요,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어떨 때는 책의 내용을 몰라서 답답해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고민하다가 그림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답답함을 해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문자 읽기가 가능해지면서 더듬 읽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틀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감히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영어에 점점 더 흥미를 붙이게 되고,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영어라는 언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드디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미 영어 실력은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쓰고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질의 언어를 풍부하게 그리고 손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제1의 도구가 바로 영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책을 활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는 나라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지금 마트에 장 보러 가서 거기 있는 직원분에게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라고 여쭤보면,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여쭤보면 직원분이 상당히 어리둥절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일상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즉 일상에서 아무도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습득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국가 현지에서 쓰는 영어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거기에 노출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바로 영어 영상과 영어 책입니다. 영어 영상도 아주 훌륭한 부분이지만 당연히 영어 책이라는 이 부분도 매우 훌륭한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어권 국가 현지에서 작가분이 고민하셔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생각하셔서 써내려가는 그 글들과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구어체
또는 문어체의 아주 양질의 그리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진짜 영어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들을 많이 품고 있는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영어책을 활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영어책을 활용하는 것이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양을 풍부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많이 보고 듣고 읽은 아이가 잘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특정한 아주 스페셜한 그런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말해본 아이가 잘 듣고 잘 읽고 잘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하게 많이 듣는 게 필요하고 풍부하게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한데 그 양을 채워주는데 가장 적합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어책입니다. 영어책은 소재 주제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아주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책이 1000권이라고 가정하면은 950권이 영어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영어로 출판되는 책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영어책을 가지고 아이가 조금만 영어책에 빠질 수 있게 부모나 혹은 학교나 혹은 주변 환경에서 조금만 자극을 준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어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중에는 정말 많은 영어책이 있고 아이가 영어책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기만 한다면 아이가 언어 습득에 꼭 필요한 그 최소량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유의미한 영어 습득이 일어나게 하는 제1의 도구가 바로 영어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이렇게 책을 활용해서 많이 접한 아이가 영어를 영어답게 잘할 수 있게 되고 머릿속에 영어의 체계가 형성이 되어서 문법, 어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영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 중, 고에서 치르게 되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그리고 수능까지 그런 것들은 큰 어려움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를 풍부하고 유의미하게 접했다면 아주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아이가 미취학 아동 혹은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이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시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면은 곧 있으면 수능 친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면 사실은 중학생이라고 해도 상당히 아직은 시간이 많은 축에 속하고 상당히 여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아이가 즐기면서 많이 접했는데 당연히 영어는 따라오겠죠. 잘할 수밖에 없겠죠. 매일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분석하는 것보다 즐기면서 했는 것을 이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서 꼭 영어 책이나 영어 그림책을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습득할 수 있고 당연히 시험 성적도 잘 받을 수 있겠죠. 현재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 및 기타 다양한 활동들 속에 원서를 제가 많이 넣어 두었습니다. 현재 지금 고3을 맡고 있지만 고3 아이들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원서를 읽고 그 느낌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 이전에도 해왔습니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요. 만족감이나 성취감 또한 많이 높은 편입니다. 덩달아서 생기부도 조금 더 풍부해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영어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에 덧붙여서 약간의 실용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많은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런 영어 그림책이나 영어 원서들을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권을 준비하였고요. 출판사는 랜덤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그림책도 3권을 제가 무작위로 선정하여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형태와 그리고 영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출판사는 YBM 출판사이고요. 3, 4학년군의 3학년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문자와 소문자를 배우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쓰기 연습하는 거 되어 있고요. 요것도요. 오리 그림 안에 G 대문자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쓰는 것 여기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기돼지 삼형제 이렇게 있는데 뭔가 약간 듣기나 혹은 이렇게 말하기를 유발하는 그런 활동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랩업이라고 해서 앞에서 배운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것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표현들을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책의 내용을 살짝 보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책은 천재교육 책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책이고요. I'm a singer, I'm a cook, I'm a farmer, I'm a scientist. 이렇게 farmer, 이 R 붙이고 이렇게 스펠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적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것을 듣고 말하는, 그리고 읽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I am이 들어간 이런 패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doctor이라고 이렇게 적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있죠. 그림을 보고 이런 표현들을 매칭시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는 동아출판사 거고요. 여기 보니까 몇 개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Jake? I'm in the bedroom. Can you help me? Sure. Where's Jake? He's in the kitchen. He's helping his mom. Let's go hiking. Okay, that's a good idea. 등등등등. 요게 이제 본문입니다. 읽기 본문인데 요걸 통해서 요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는 것. 그 다음에 만화 속 장난감들이 제안한 활동과 자신이 장난감이라면 제안한 활동. 뭔가 이 지문 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넣어놓은 듯 하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모둠의 집 만들기. 앞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모둠의 집을 만드는 것인데 누가 어떤 방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모둠 안에서 정하고 써보는 그런 활동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부쩍 글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are you gonna do this weekend? I'm going to go to Gangneung with my family. We're gonna visit the Dano Festival. We can wear hanbok and eat delicious food there. I can't wait. 기타 등등 이렇게 comprehension check question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완성하는 이런 활동들 전형적인 교과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 이렇게 스펠링을 정확성을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약간 내용을 다루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 4권을 빨리 한번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적해서 이렇게 영어 그림책을 3권을 뽑아보았습니다. 일단은 여기 표지 일러스트부터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어디에 더 손이 잘 가는지요. 저는 이쪽에 한 표를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셋 중에서 가장 쉬운 책으로 보입니다. This is Gus라는 책입니다. 무작위로 한 개를 펼쳐보겠습니다. Gus doesn't like going for walks. He doesn't like fetching sticks or balls. And he certainly doesn't like making new friends. That was until I arrived. Now Gus loves birthday. 자, 이렇게 이런 표현들과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매체가 어떤 자료가 아이의 영어 습득에 있어서 더 많은 양을 채워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책 한번 보겠습니다. What a Naughty Bird라는 책입니다. Once I was over in Africa and I thought it might be a laugh to do a poo on an elephant. And I did. Though it gave me a bath. What a naughty bird. 이렇게 새가 사막에 있다가 코끼리를 보자마자 머리에 똥 싸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뿌직 똥을 쌌습니다. 사실 상당히 웃긴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유치원생 혹은 초등 저학년이 보면 아주 재밌어 할 그런 소재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수준을 올려볼까요? Little People Big Dreams라는 이런 시리즈에서 제가 한 권을 뽑았는데요. Coco Chanel이라는 책입니다. 약간 위인전 같기도 하고요. 자, 한번 볼까요? When Gabriel grew up, she sewed by day and sang by night. Then people watching called her Coco. 우리 그 샤넬 아시죠? 그 샤넬 브랜드에 앞에 코코가 붙잖아요. 코코를 왜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When Coco finally went to bed, she dreamed in shapes and patterns. She wanted to make so many things. 자, 이렇게 영어 그림책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읽어드렸습니다. 저작권 관계상 한 책에서 제가 2장 이상은 읽어드리기가 좀 힘든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작위로 영어책을 펼쳐서 여기 있는 표현들과 여기 있는 표현들 그리고 다른 그림책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비교해보면은 사실 풍부함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현지에서 정말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많은 것은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교과서라는 것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영어 교과서는 만드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습니다. 어휘나 문법 수준도 많이 쉽게 만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알파벳을 배우고 처음 영어를 접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많이 인위적으로 어떨 때는 수준을 많이 낮춰놓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아이들이 여기에 흥미를 덜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영어 습득에 필요한 이런 충분한 양을 못 채우는 그런 일이 일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교과서들과 병행해서 이런 재미있는 영어 그림책들을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신다면 아이가 조금 더 풍부하게 그리고 영어를 언어답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 영어책을 매우 사랑하는 교사 성기홍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한번 check it out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e!